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선정한자 네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열을 보겠습니다. 더울 열은 형세 세와 불화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형세 세는 원래는 밑에 힘력이 있는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약자로 쓰였습니다. 형세 또는 기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열은 형세 세와 불화가 합해져서 불의 기세가 매우 거세다라는 의미로 덥다, 태우다,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는 뜨거운 기운을 말하며 열광은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이열치열은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에는 힘, 강에는 강으로 상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두한족열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잎엽을 보겠습니다. 잎엽은 풀초와 열십이 3개가 쓰인 세대세, 나무 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나무에 잎이 많이 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잎이나 세대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엽차는 잎을 다려낸 차를 말하며 화렵수는 잎이 넓은 나무의 종류를, 엽서는 잎사귀에 쓴 글이라는 뜻으로 우편요금을 표시하여 인쇄한 편지 용지를 말합니다. 마렵은 어떤 시대나 세기의 끝무렵을 말하며 금지옥엽은 금가지의 옥 잎사귀라는 뜻으로 매우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를 보겠습니다. 비우의 근문과 소전은 이런 모양입니다. 비우는 하늘 아래 구름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비가 오다, 떨어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비우가 붓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 날씨나 기상현상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강우량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곳에 내린 비의 양을 말하며, 기우제는 비오기를 비는 제사이고, 우산은 비를 몸에 맞지 않도록 손에 들고 쓰는 물건이며, 우후죽순은 비온 뒤에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시에 많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름운을 보겠습니다. 구름운은 원래는 밑에 있는 이것만으로 구름운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운이 일컫다, 말하다 라는 뜻으로 가차가 되면서 기상현상의 상징인 비우를 더한 구름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름이라는 의미와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라는 뜻이고, 운무는 구름과 안개이며, 청운은 푸른 빛깔의 구름이라는 뜻으로 높은 이상이나 벼슬을 말하며, 운집은 구름처럼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인을 보겠습니다. 이날 인은 에어쌀 위와 사람을 뜻하는 큰 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대개 모든 일의 원인은 그 사람을 둘러싼 것들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인하다, 말미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의지하다라는 의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이날인이 쓰인 글자를 보면, 은의 은은 의지가 되는 대상에게 느끼는 마음을 나타내며, 혼인인은 여자가 의지가 될 만한 남자와 혼인함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원인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까닭을 말하며, 기인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인은 죽음의 원인을 말하며, 인과 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낮저를 보겠습니다. 낮을 저는 사람 인편에 밑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밑저는 허리를 숙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그린 성씨 씨와 땅을 강조한 지사부호가 합해져서 밑, 낮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지사문자입니다. 낮다라는 의미 밑저에 사람인을 더한 낮을 저는 원래 사람의 신분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단순히 높다의 반대말인 낮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숙이다, 값이 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저는 높고 낮음이라는 뜻이며 최저는 가장 낮음을 말하고 저렴은 물건값이 싼 것을, 저자세는 상대방에게 눌려서 자신을 비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조를 보겠습니다. 새조는 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새의 부리, 몸통, 깃털을 그렸습니다. 새라는 뜻입니다. 새조는 새를 총칭하는 글자이고 새추는 꽁지가 짧은 작은 새를 의미하는데 글자 내에서 새를 나타내는 데는 주로 새추가 많이 사용되며 새조는 새의 이름을 지칭하는 글자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조류는 새 무리를 말하며 조감도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말합니다. 일석이조는 한 개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일컫는 말이며 조족지열은 세 발의 피라는 뜻으로 극히 적은 분량을 뜻합니다. 쇠철을 보겠습니다. 쇠철은 쇠금과 흑토, 날카로울 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날카로울 질은 모루 위에 창을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날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철은 날카로운 쇠는 흙 속에 있는 철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철도는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철로 만든 궤도를 말하며 고철은 낡은 쇠를, 촌철살인은 한치밖에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사물의 급소를 찌르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철면피는 쇠처럼 두꺼운 낫가죽이라는 뜻으로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하를 보겠습니다. 물하는 물수와 오를 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물이 어떤 지역을 감싸고 돌며 흐른다는 것을 그렸습니다. 물하는 원래는 황하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황하강이나 물, 강을 의미합니다. 하천은 강과 시내를 뜻하며 빙하는 얼음이 얼은 큰 강을 말합니다. 하남성은 황하강 남쪽에 위치한 성을 말하고 백년하청은 100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황하의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일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돌회를 보겠습니다. 돌회는 물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돌다, 돌아오다, 돌아서 다시 온 횟수라는 의미가 있고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해서 회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기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을 말하며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고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갑은 60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만 60세의 생일을, 기사회생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선정한자 네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하와 돌회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